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언더커버 미송이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상합니다. 보통은 결말이 다가오면 긴장이 풀리거나 어느 정도 방향이 보이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오히려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 팽팽해집니다. 초반에는 잠입수사극이었죠. 홍금보가 위장 취업을 하며 내부 장부를 추적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중반으로 가면서는 권력의 구조를 해부하는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누가 돈을 쥐고 있는가? 누가 구조를 설계했는가? 누가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은 그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민증권은 여전히 단단해 보입니다. 언론은 조용합니다. 외부에서는 별일 없는 대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전혀 다릅니다. 비자금은 영원이 되었고 지분은 재편되고 있으며 권력의 축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필범이라는 인물은 법 위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돈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서 강한 게 아니라 법을 덮을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서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비자금 영원. 이건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강필범 체제의 심장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적단. 처음에는 외부에서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지분을 사모으는 세력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제는 2대 주주가 되었고 33%라는 숫자가 언급됩니다. 33%. 이건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이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문턱입니다. 이제는 뒤에서 흔드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15화. 홍금보가 얼굴을 드러내고 해적단은 경영 참여를 선언합니다. 이건 전면전입니다. 숨겨진 전쟁이 아니라 공식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강필범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필범은 위기에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마지막까지 버텼고 항상 다른 사람을 앞세웠고 자기 손을 직접 더럽히지 않는 방식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출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자금이 사라졌고 지분이 흔들리고 고립이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 그는 순순히 물러날까요? 아니면 마지막 카드를 꺼낼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예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면 중 하나는 강필범이 직접 VIP 비자금 인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직접 지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한 단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이지 손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움직였습니다. 이건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해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홍금보가 최인자를 포섭하려는 정황입니다. 이건 단순 정보전이 아닙니다. 이건 내부 붕괴 전략입니다. 해적단이 외부에서 압박하던 단계에서 이제 내부를 흔드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조직은 밖에서 두드릴 때보다 안에서 균열이 날 때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송주란이 있습니다. 26년 전 강노라 유괴 사건. 이 사건은 그동안 단서처럼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면으로 올라옵니다. 만약 송주란이 진범이라면 그건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 강필범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우연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권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 사건은 단순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체제 유지를 위한 장치였을까요? 만약 후자라면 송주라는 단순 비서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공동 설계자는 위기에서 가장 먼저 버려집니다. 강필범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는 충성심을 믿지 않습니다. 필요를 믿습니다. 필요가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지금 송주라는 필요가 줄어드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택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돌아설까요? 이제 주주총회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33%가 확보된 상태에서 중립지분이 움직이면 판은 바뀝니다. 기업 권력은 정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힘이 빠지는 쪽에서 사람은 떠납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이미 줄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필범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홍금보를 법적으로 공격하는 방법, 자밋 수사, 신분 위조를 문제 삼는 방법, 송주란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법,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방법, 혹은 마지막 거래를 시도하는 방법, 지분 일부를 넘기고 퇴로를 확보하는 방식. 하지만 이 모든 선택지에는 하나의 인물이 걸려 있습니다. 강노라. 많은 분들이 홍금보와 강필범의 대결을 중심으로 보지만 사실 이 드라마의 감정축은 강노라입니다. 스웨이스 장면, 7,500만 달러 인출 직전 멈춘 선택. 그 장면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아버지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망설임은 결정의 유예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사장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아버지를 지킬 것인가, 회사를 살릴 것인가. 이건 단순 경영권 싸움이 아닙니다. 세대의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끊어낼 것인가. 홍금보는 끊으려 합니다. 강필범은 유지하려 합니다. 강구라는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회는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결말 가능성을 더 세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전환형입니다. 강필범 해임, 송주란 폭로, 체제 재편. 하지만 완전한 사이다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책임은 일부만 묻고 흔적은 남습니다. 두 번째는 절충형입니다. 강필범은 물러나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습니다. 해적단은 경영차명에 성공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구조는 바뀌지만 시스템은 일부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반전형입니다. 송주란이 판을 뒤집고 강필범은 퇴로를 확보하며 빠져나가고 강노라가 새로운 얼굴로 체제를 이어받는 열린 결말입니다.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이 드라마는 통쾌함보다는 현실을 닮아 있습니다. 완벽한 정의보다는 균열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남길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정말 무너질 수 있는가? 아니면 얼굴만 바뀌는 것인가? 언더커버 미스홍은 그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는 사이다가 아니라 결정의 무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강노라는 결국 누구의 편을 설까요? 송주라는 침묵을 지킬까요? 아니면 폭로자가 될까요? 강필범은 정말로 무너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출구를 만들어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6화 최종 엔딩을 중심으로 이 드라마가 남긴 구조와 의미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